한민족의 문화유산 구궁도로 풀어보는 한국사 코너는 역사상 주요 사건을 구궁도로 활용하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의 문화로 간주되었던 한자와 주역 등의 문화가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었음을 확인하고 구궁도로 활용한 역사적 사건을 풀어보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구궁도로 풀어보는 한국사 코너의 자료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환인천재와 천부경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부경이란 9000년 전 안파간 한인천재께서 나라 황국을 이루시고 6000년 전 거바란 일대 환웅 배달국 황제가 이어받으시고 4355년 전 당군왕검이 이어받으셔 조선을 열으시며 홍익인간 제세2와의 이념으로 다스리기 천명하시고 세상에 가져오신 산부인 중 하나가 곧 천부경입니다. 이러한 천부경은 배달국 당군조선에 이어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 시대까지 국정 운영 지침으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국조당군 표준영정이 실려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천부경은 약 6000년 전 거발한 환웅의 배달국 시대에 사용 중이던 갑골 문자로서 천부경을 기록하여 전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경의 발견은 신라시대 고은 최치원 선생이 묘양산을 주유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평양의 법수교 밑에 쓰러져 있던 신지 혁덕 정거비를 발견하였으며 비문은 갑골 문자로 새겨져 있다 했습니다. 선생께서 한문으로 번역한 후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유불선을 통과하는 현묘지도가 있었으니 라며 그 내용을 신라시대 화랑도들에게 가르쳤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고려말 충신 농은 민한부 선상의 유품에서 발견된 갑골 문자로 쓰여져 있는 천부경의 내용입니다. 갑골 문자와 한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 문자는 1800년대 청나라 때 왕유영이 학지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재를 구입하던 중 허난성 안양시의 샤오툰 지역에서 농민이 약재로 팔았던 뼈에 새겨져 있던 문자의 형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자의 기원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사의 갑골 문자 관련 발견된 기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고구려 멸후 신라말 고은 최치원 선생과 고려말의 충신 농은 민안부 선생의 갑골 문자 관련 사료와 비교 시 중국 내 갑골문의 기록은 약 1000년 후에나 발견된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어느 지역에서 출토된 갑골 문자의 기록대 유물입니다. 갑골 문자를 사용했던 배달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 문자는 주로 황제나 제사장 등이 거북의 껍질, 우마의 뼈와 가죽을 기록 수단으로 활용하여 치세에 활용한 것으로 연구 결과 발표되고 있습니다. 갑골문이 대량으로 출토된 허난성의 지역은 중국 역사상 전설상의 나라로 구전되었던 상, 하, 주 나라의 은과 허라는 읍이 있던 황하 지역으로 고기 자료에 의하면 배달국과 이후 고조선의 제후국이 있던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상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거듭하다 무능하게 패한 후 옛 동이족이 있던 동북 쪽으로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역에 상나라, 하나라, 주나라를 운영했던 민족은 고대 동이족 즉 배달국 고조선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 상단에는 신용화 교수님의 고조선 강역을 표시한 지도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갑골 문자 등 각종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한 영역입니다. 갑골 문자로 전수된 하도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를 가르친 태후복희는 누구였을까요? 약 6000년 전 배달국 5대 환웅 태후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신 복희님이 황하 지역으로 나아가 음양의 점으로 기록한 하도를 용마의 가죽에 새기고 문명을 일으킨 중국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역대 지향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도에 담은 핵심 내용은 수리적으로 1부터 10가지의 점을 개수로 하여 동서남북과 중앙, 추나추동, 음양호행, 조주 석야의 순환상생을 구성 나라를 세워 백성들의 생활을 가르쳤으며 또한 동양 사상의 핵심 개념인 60갑제의 갑제를 첫 번째 시작으로 정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용마의 가죽의 색에서 전한 하도 상상도입니다. 꼴 문자로 전수된 낙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웅 천재가 전한 낙서.
약 4200년 전 환웅께서 여름철 황하유역 낙수와 홍수를 관리하기 위해 사공이었던 우에게 당시 각골문을 기록하던 거북의 껍질에 45개의 점을 적어서 치수 관리토록 하고 여름철이라 국호를 하로, 사공우를 왕으로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서에 담은 사상은 1부터 9까지의 성장과 상극을 더한 음양 오행과 방위, 추나 추동의 변화 등의 적용으로 치세와 미래 준비 등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큰 법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른편 위에는 거북의 등껍질의 색에서 전한 낙서의 상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거북 등껍질에 점을 표시한 실제 각골문 유물입니다. 천부경과 하도낙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부경의 개요. 일시무실로 시작하여 일종무종일의 80일자로 끝나는 천부경은 환인천재의 황국, 배달국,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에 이르기까지 홍익인간 제2와의 실현을 위한 천지인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시한 한민족의 근본 사상입니다. 천부경의 핵심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면 세상을 이루는 천, 지, 인의 일체화를 통한 국가의 통치와 순환 운영 체계 내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로 이어지는 하나의 존재가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며 하도낙서에서 시작된 주요 개교를 성립케 한 수리적 기반을 제공한 고대 수학의 결정체이며 동양 사상의 시원점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물질엔 공한 것이며 공한 것이 물질이다라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핵심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한문으로 번역한 천부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천부경과 하도낙서를 보겠습니다. 하도낙서의 수리적 기반 6000년 전 환웅 천재들께서 하도낙서로 전한 음양오행의 조합의 수리적 기반은 각골문자에 의해 전수된 천부경에 의한 논리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경은 음양조합의 영원한 순환 시스템을 시현한 것입니다. 천부경에서 천, 지, 인이 무로 순환되는 무한 반복의 영원한 체계 내에서 음양의 분화 및 조화, 동서남북, 생로병사, 추나추동 등 삼라만상의 순환이 하도와 낙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위에는 하도의 구성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낙서의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낙서는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될 구궁도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부경과 하도낙서 주역의 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에 의한 주역의 완성 및 혁명 천부경을 기초로 국가 통치 및 치산치수 등 산업 및 정신세계 고양을 위해 전수된 하도낙서는 배달국의 제후국인 상나라, 주나라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폭정을 일삼던 상나라 주왕의 눈에 벗어난 문왕이 약 7년의 감금기간 동안 하도낙서의 깊은 공부를 통해 만물의 흐름을 연기한 주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문왕은 주역을 참고하여 만난 강태공을 책사로 삼아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로 세우는 혁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왕의 혁명은 주역을 기초로 적용한 첫 번째 정치 군사적 사례로 인용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자에 의한 주역의 해설서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년에 주역을 접하여 공부했으며 목화 토금수야 천지인 사상을 가미한 12개 해설을 달았다고 합니다. 공자는 병이 나눠 죽기 전에 제자에게 말하기를 주역 공부할 시간이 없음을 한탄하였으며 또한 공자는 본인의 꿈에 시신을 두 계단 사이에 모시는 풍습, 고인돌로 추정됩니다. 를 가졌던 은나라 사람의 후손이라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주역의 의치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은 과거시험 과목 및 정치의 방향키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문과의 과거시험 과목은 사서 오경으로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으로 오경은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의 총 9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을 500년 통치한 양반 계급은 과거시험 과목을 참고하여 모든 정치, 군사, 경제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군으로 칭되는 정조는 정치를 펼침에 있어 그 시기 및 국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역이 너덜해질 정도로 항상 참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역은 또한 전쟁 시 작전, 진법 구성의 원리로 활용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시 23전, 23승 전성을 이룬 충무공은 전투를 위한 병법 전개 시
낙서에서 유래된 팔진도 구성 및 전투 시기와 승패를 예측하기 위하여 주역에서 파생된 육회점을 활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충무공 이순신께서 작성한 팔진도입니다. 역사 회복을 위한 영원한 역사전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숨겨진 고대사 자료 6위 동명성제 이후 유리제는 부여에서 나와 고구려가 창업되는 문자를 완성하였으니 역대 조상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를 편집하라 하여 제3대 대무신제에 이르러 6위 100권을 완성하였으나 제11대 동천제 시절 위나라와 전쟁 중 환두성에 보관 중이던 6위를 광고검에게 탈취되었습니다. 그 후 위지동이전, 한서 지리지 등의 동유족의 자료들이 기재된 단초가 되었습니다. 삼국통일후 중화 4대주의로 역사 숨기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후 고구려의 대륙을 잃고 당나라를 섬기기 시작한 정치문화로 고대 한민족의 자료를 숨기고 파괴하기, 역사 연구 금지 및 처형당하는 약 1400년간 역사 표백 및 태보 정책의 관행이 신라, 고려, 조선, 현재 한국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도둑질해간 고대사자를 보겠습니다. 임진왜란과 사고 등의 탈취가 있었습니다. 당시 역대 임금 제2시절 행해진 모든 국가기록을 보관하던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의 사고 중 전주사고만 빼고 모든 자료 및 인간의 수많은 서적 및 문화재들이 왜군의 누락질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야비한 조선 상고사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항일 독립운동의 근본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초대 조선 총독이 19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조선에 있던 단군과 그 이전 관련 고대사 자료 51종 약 20만 권 및 모든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몰래 반출하여 일본 국내청 지하창고에 보관하며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 세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닌 실존했던 조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 고려에 이어 조선의 세종대왕까지 단군에 대한 숙모제를 지낸 기록을 보건대 실존했던 조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으나 일제시대 이후 조선 상고사의 역사를 없애려 한 일본과 친일 역사론자들의 궤변으로 겨우 신화로 남아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양 종교에 의해 우상으로 치부되었던 우리 한민족의 단군과 그 이전 황국, 배달국, 황천지시대의 존재를 온전하게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제가 중점을 두었던 한민족의 문화전통 파괴 책략에 서양 종교 세력의 앞장선 어처구니 없는 역사 왜곡과 파괴 행위가 해방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위한 역사 왜곡과 일본의 석시대 역사 만들기 조작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가정 내 우리 조상 발효 알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서양 종교의 조상을 외우게 하고 집안 조상을 우상 귀신화하는 무지한 역사관에서 탈출하기 위한 우리 조상 발효 알기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노략질된 조선 상고사 자료의 환수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학계와 정부, 국민이 합심한다면 잃어버린 역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합심으로도 안 된다면 남북 협력에 의한 실질적인 실력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찾아와야 한다는 결기가 있어야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궁도를 통한 역사적 주요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코너 개설의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궁도를 풀어보는 한국사 코너의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코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 감사합니다.